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특징주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이트진로 볼게요. 지금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죠? 29,450원. 3년 반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을 돌파해버립니다. 당연히 신고가이고 하이트진로와 함께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불금을 맞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번 한 주 수고 많았네라고 하면서 한 잔, 두 잔 술잔 기울이는 분들 많으실까요? 테라를 그렇게들 많이 찾는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힘에 의해서 하이트진로 많이 올라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어쨌건 잘 나가고 있는 하이트진로 챙기고 가겠습니다. 나노메딕스도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물론 이제 음봉이 발생하긴 합니다만요. 12,0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뉴스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수처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수주 보장 금액이 최소가 한 1,000억 원에 달한다라는 분석, 이런 것들 호재로 삼아 뛰어오르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터로조를 한번 볼게요. 상승폭을 많이 줄여놨긴 했는데 강한 성장세가 예고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로조 하면 콘택트 렌즈 만드는 업체잖아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겠습니다만 인터로조의 강점은 그 눈동자를 크게 보이게 하는 서클렌즈라고 하죠. 뷰티렌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서클렌즈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업체에 비해서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쪽으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고요. 유럽, 중국 모두 이 서클렌즈의 판매량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6,700원 기록되고 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오리온도 볼게요. 오늘 오리온도 참 강합니다. 6% 가까운 상승세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수반되는 모습이에요. 해외에서 잘 나가는 업체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창사 이래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봉지 과자 중에 오감자, 스윙칩 이 제품들은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또 베트남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초코파이, 카스타드 제품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112,500원 기록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 볼 텐데요. 여기에는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와르르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는 또 파란 하늘이 조금 비치나 싶다가 보니까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미세먼지 관련주들 앞으로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썩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볼지 대응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참 실적이 나왔다 하면 안 좋은 소식뿐이죠. 이번에도 또 어닝 쇼크 기록을 합니다. 주가는 6%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더 나빠질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산중공업에 대한 시각도 오랜만에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콘텐츠주들은 오늘도 좋습니다. OTT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매번 강조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주들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이고요. J콘텐츠나 아프리카 TV도 호실적과 함께 잘 나가고 있고요. 관련주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콘텐츠주들 볼게요. 광범위합니다. OTT 관련주라고 해서 막 검색되는 것도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콘텐츠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제히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좀 잘 나가네요. 많이 빠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성장세가 좋아 보여서요? 어느 쪽일까요? 일단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콘텐츠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더 상승된 여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한번 상승을 했다가 그런 부분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시 원상태로 좀 돌아왔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 자체에서 일단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순환매 시장 속에서 일단 지금 이쪽에 저가 매수세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포트에 꼭 편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OTT 관련된 업체들이 개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단가라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넷플릭스에서 뭐 제작 비용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지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전액 아예 넷플릭스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 매출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라면 사실 어벤져스 관련된 이 콘텐츠를 자사에게만 이제 이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라면 콘텐츠가 결국은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고퀄리티의 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중에 혹시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아스달 연대기만 하더라도 제작 비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규모가 있고 자본력이 되는 이 제작 업체가 돼야지만 사실 더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팔려나가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사실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네. 아니면 CJ E&M 같은 그런 종목을 생각해 보면 괜찮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뭐 거의 뭐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뭐 J 콘텐트리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불투명성 그리고 제작 비용의 한계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 위험한 투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콘텐츠주 하나쯤은 꼭 포트에 넣어둬야 한다라는 시각과 함께 좀 굵직한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서야 바닥 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닝쇼크 기록한 두산중공업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과는 별개의 뉴스겠지만 두산에서 이제 분할 상장이 그렇죠. 된 뭐 네.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셀 뭐 얘기 나오면서 뭔가 이제 두산그룹 달라지나라고 했는데 두산중공업의 이런 찬물 끼얹는 소식에 두산 지주사 오늘 주가도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두산중공업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세요. 전망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기조적으로 연결이 될 것까지는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던 일 자체가 이 원전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탈원전의 의지가 워낙 강했었고 그런 부분이 두산중공업의 실적은 사실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수주 잔고는 지금 많습니다. 계속 14조대를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수주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담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 수주인지 이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그룹 자체가 사실 이 중공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 이 그룹의 성장성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자체를 사실 솔루스라든지 퓨어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룹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두산중공업이 뭐 지금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두산그룹 내에서 크겠지만 이런 부분이 점차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노를 대답하실 것 같고 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이어도 사실 조금 매도를 고려를 많이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네. 지금 비차익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럼 여기서 공매도까지 사실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4,950원을 이미 경험을 하셨었겠죠. 전 저점인. 그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4,950원까지는 버텨볼 수 있겠지만 그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거기서는 꼭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니까 아유, 우리 보유하신 분들의 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여나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냉철한 판단을 좀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시각은 그래도 글쎄요 정도로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주 쪽으로 눈 돌리겠습니다.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계절성 이슈에 움직인다고 할까요? 뭐 겨울 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 뭐 이렇게 뭐 짙었었고 봄철에도 뭐 그랬었고를 가늠하면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나 싶기도 하고요. 정작 미세먼지가 짙은 날 금세 뭐 이렇게 쿵 떴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다만 이 투자 의견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글쎄요를 드리는 게 왜요? 사실 10월 달에 이미 이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20% 이상 움직인 부분이 진작에, 있어요. 그쵸.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 왜 계속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오늘 뭐 대책 회의에서 이미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2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뭐 20조 가량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중에서요, 뭐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 딱 꼬집어서 한 어느 정도나 조정이 받았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위닉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요즘 트렌드 자체도 이 미세먼지를 생각을 했을 때 딱 바로 생각이 날 수 있는 종목 그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보게 된다라면 위닉스가 2만 원부터 2만 7천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 충분히 미세먼지 테마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올 때 위닉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구간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최소 2만 한 2,500원 선까지도 지금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한 번씩 이 지금 크레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은 앞으로 계속 가져보되 길게 아닌 좀 짧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 한번 미세먼지 관련주도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좁은 등락권에서 형성을 하는 지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악재로는 미국이 단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를 시사한 점, 그리고 MSCI 지수 변경이 있다는 점이 악재로 꼽히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호재로는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호악재 속에 등락폭을 반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낼
내주면서 끌어올렸고요. 0.8% 상승하면서 2100선 터치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스닥 시장 역시 660선 안착에는 성공한 상황입니다. 0.58% 오르면서 662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상승했는데요. 1160원 70전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FOMC 영향을 계속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약달러 여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0.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까지 상승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소외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홀로 소외했고요. 0.33% 하락하면서 22,85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0.89%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2,95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장의 수급 동향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나홀로 사자를 외쳤습니다. 현재 85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고요. 러브콜은 전기전자, 의약품, 제조업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엇박자를 타면서 각각 523억 원, 기관은 699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매도하면서 상단을 제한시켰습니다. 기관은 159억 원의 순매도 우위, 외국인도 비슷한 물량을 쏟아냈고요. 114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상단 자체를 제한시켰다는 점이 특징이었고 개인 투자자 혼자 순매수를 외치면서 316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방금 전 살펴보셨는데요. 그 매수 중 일부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유입됐습니다. 큰 종목 위주로 사주면서 삼성전자 1.59% 오름세, SK하이닉스는 1.34% 상승했습니다. 각각 마감가는 51,200원, 83,1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 다른 흐름으로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감은 1.83%, 16만 7천 원에 마감 졌는데 오늘 고점이 16만 8,5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 없이 그래도 밀림 없이 고점을 형성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상승했다는 점도 살펴지네요. 자동차 완성 업체로도 상승 매기가 쏠리면서 현대차 12만 4천 원, 현대모비스 24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제약바이오 큰 종목 안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와 HLB 동시에 하락했는데요. 2% 하락, HLB는 0.12%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파란불 또 하나 있죠. 이어서 헬릭스미스가 0.93% 하락했습니다. 95,9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유독 파란 모습의 제약바이오주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콘텐츠 관련주의 상승도 있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1에서 2%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KMW가 또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6.72% 상승 흐름이네요. 57,200원입니다. KMW 5G 대장주로서의 면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어서 52주 신고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네이버 방금 전 살펴보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 오름세 다시 한번 확인 도와드리고요. 네이버 내용이 있죠. 2년 만에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 닻을 올렸습니다. 새로 진출한 금융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지면서 상승 쪽으로 이끌었고요. 오후장도 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대표주 안에서 네이버와 이어서 카카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83%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시총 2조 원을 돌파하는 하루이기도 했죠. 하이트진로 과연 신고가 랠리 이어지면서 축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3.16%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신제품 테라 효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가 목표 주가로 제시했던 29,800원이 목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3.11%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고요. 증권사들의 이단 목표 주가 상향 조정과 함께 76,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으로 8만 원 터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상교육 관련 종목들도 오늘 나란히 상승했는데요.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탄력을 줄였습니다. 모나미, 형지, 엘리트 나란히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 정리해드리자면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문구업체인 모나미 하지만 0.47%까지 상승폭 줄인 채 마감됐고요. 형지 엘리트도 3.88%까지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됐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가장 먼저 파란불 켜져 있는 종목부터 집중을 하자면 신라젠, 코오롱 생명과학을 묶을 수 있겠네요.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각각 내용은 달랐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1,103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했다는 소식과 함께 약세 계속 보였고 6.23%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고 6.58% 급락 충격을 디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락이 또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급락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6.03% 하락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에 유독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5,770원에 마감을 지었고 또 바닥이 평가가 되지 않는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는 증권사의 악평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종목도 있습니다. 방금 전 보셨던 종목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던 두 종목. 셀리버리, 비티원 일단 상한가 지킨 채 마무리됐다는 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셀리버리는 최장암 치료 신약 기술 수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 밝혔는데 무독성이 또 증명이 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졌습니다. 비티원 하고 있는 사업은 신발 사업이라든지 바이오 사업인데요. 이제는 암호화폐 관련주로 묶일 수 있을까요? 비티원이 비덴트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지분 18%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거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29.94% 상한가 진입한 채 오늘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 시황 살펴드렸습니다.